안녕하세요, 여러분. 3차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차시, 2차시 했던 수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실습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연주의 미술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죠. 우리 누구누구 했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밀레 했고, 까미우코로 했고, 훈데르트 바사, 그 다음에 안토니 가우디. 그렇게 해서 우리가 4명의 그 화가 겸 작가 겸 뭐 이렇게 건축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주의 미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밀레에 대해서 했죠. 이렇게. 그래서 자연의 일상적인 그런 그 화폭에 담은 게 이 밀레가 이제 시초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 야외에 나가서 이 빛을 연구하고 일상적인 이런 모습을 그리는 거서 이렇게 화가 밀레가 이제 자연주의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로 보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에서 이 자연주의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실제 사물을 묘사하는 이런 사조를 얘기하죠. 그래서 자연을 예술의 스승이자 그 원천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보면 어때요? 편안해지는 것처럼 자연주의 색채도 시각을 자극하지 않고 마음을 차분하게 주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 밀레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들을 그린 것들입니다. 주제가 밀레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런 식의 그림을 내가 느끼는 나만의 그림을 이렇게 스케치해서 작품들 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훈더러드 바사 우리 보여줬죠. 1차 시에. 그래서 이 자연주의 화가이지만 조각가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포근하고 아기자기한 이런 느낌으로 했다는 게 이 훈데르트 바사의 또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죠. 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그림 우리가 1차시 수업에 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또 이 그림 물감에서 원하는 색이 없어지면 자연에서 색을 만들어서 한다. 그래서 자연주의 작가로도 유명한 이 훈데르트 바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주의라는 이 자연의 모티브를 그렸기 때문에 자기는 자연주의다 하고 훈데르트 바사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를 가지고서 이런 그 기법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이런 건축까지도, 건축 양식까지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소각장까지도 이 건축 양식에,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생겼네요. 건축 양식입니다. 이렇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토니아 가우디의 우리 구엘공원, 그것들을 우리가 했죠. 여기는 이 그림을 1890년에 했는데, 도자기, 대리석, 타일,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독특한 형태로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고, 또 뭐 20개 이런 굴뚝 용 모양 뭐 여러 가지 그런 독특한 형식. 그래서 이 안토니아 가우디는 뭐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시대적인 흐름, 곤충, 식물까지도 아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이것도 이 구의 공원의 이런 그 타입, 뭐 이런 기법들을 가지고 했죠. 그리고 안토니아 가우디는 선이 없는 완만한 유기적인 형태를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우디의 걸작, 제가 2차시 수업에 그렇죠. 굉장히 색감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요. 또 배색도 좋고요. 이거는 이제 뼈 형상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뼈의 집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낮과 밤이 느낌이 다르다는 이런 코스를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것도 모자이크 조각까지. 조각도 이렇게 섬세하게 이런 화려한 이런 그 카밀레온처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색이 변하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9일 공원에 이런 이미지들을 제가 2차시 설명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1차시, 2차시 수업한 것들을 이미지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스페인 공원에 있는 9개 공원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제가 이번에는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요. 다음 주에는 이런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걸 4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한 2주 정도로 주제를 잡고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것들을 첫 번째는 자연주의를 테마로 한 주제를 구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롭게 테마를 나는 자연주의를 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겠다. 건축을 하셔도 되고 나는 자연주의에 나타나는 뭐 벽화를 하겠다. 그럼 벽화를 하셔도 되고 나는 패키지를 하겠다. 하셔도 됩니다. 뭐 상자를 가지고 하겠다. 상자를 가지고 하셔도 돼요. 나는 우리 동네를 가지고서 자연주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뭐 하셔도 됩니다. 나는 안양대학교 주변을 자연주의로 한번 꾸며보고 싶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뭐 공원을 안양대학교에 있는 이 안양동을 자연주의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길거리만이라도 만들어보고 싶다. 공원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셔도 됩니다.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자연주의를 테마로 한 주제를 구상해서 자유롭게 하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나는 공원에 지금 너무나 좀 잘 안 돼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정말 이 곳에 가면 편안하고 자연주의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어떤 재료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그것들을 하고 스케치까지 아니면 스케치가 안 되면 뭐 자료나 이미지까지 그것들을 A4 사이즈에다가 해서 이것들을 한 페이지로 그냥 적거나 찾아가지고 오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간고사는 과제로 하려고 지금 오늘 이렇게 메일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 시기가 5월 8일이나 15일 중에서 하래요. 근데 어떻게 시험을 치러야 되느냐면 과제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7주 정도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7주는 한 2주가 되니까 1주부터 6주까지 한 것들 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1차 시에는 설명을 하고 2차 시, 3차 시에는 시간을 대가 줘서 과제를 완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다시 공지하겠지만 여러분들이 5월 8일이나 15일 중에 둘 중에 하나 중에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언제가 좋을까요? 8일이 좋을까요? 15일이 좋을까요? 근데 이거를 성적을 또 내야 되고 하니 여러분들 5월 8일 날 보면 어떻겠어요?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5월 8일 날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5월 8일 날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5월 8일 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5월 10일 날, 15일 날 보고요. 그래서 저는 5월 8일 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시험을 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분들은 미리 저한테 메일이나 카톡으로 주시고요. 시험은 저는 5월 8일 날 볼 겁니다. 5월 8일 날 어떻게 볼 거냐면 제가 주제를 하나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시, 3차시 해서 그날 올려주시는 걸로 과제를 완성해서 그날 제가 과제 제출 있죠? 그 시간을 꼭 엄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과제를 제출을 해야지만 이것들이 시험에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시험을 보게 되면 다음 주 주중에 제가 공지 강의 그 파일 올리는데 거기다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그렇게 해서 그날 올리는 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잡지나 뭐 여러분들 색지나 아니면 크레파스나 아니면 색연필이나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제가 만약에 이 파일에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시간은 한 충분히 줄 테니까 그 시간에 완성을 해서 그날 하지만 그날 완성을 해서 제출하는 걸로 해서 평가를 지금 여러분들이 매주 낸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과제 평가로 해서 그냥 참고만 할 거고요. 그 중에 뭐 아주 잘한 것들은 몇 점은 뭐 뽑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하고 중간고사 본 걸로 평가를 해서 성적을 중간 과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퍼센트는 한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 본 거를 기말고사 이거는 한 20%로 늘어요.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가 한 40%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시험이 40%, 과제 지금 이 중간고사는 한 2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20%로 해서 60%, 그 다음에 출석이 20%, 그 다음에 평소 지금 내는 이 과제 20% 해서 100%로 해서 성적 기말은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요. 원래 우리가 5월 5일까지가 이렇게 그 비대면 수업인 줄 알았더니 2주가 또 연장이 됐대요. 오늘 발표가 났다고 합니다. 15일까지로. 그래서 지금 요 기간에 시험을 부득이하게 과제로 제출하라. 그렇게 공고가 나서 저는 이렇게 그 실습하는 걸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과제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2차 시, 3차 시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완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5월 8일 날 여러분들 수업에 들을 때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다음 주에 이게 그 주차해서 할 거는 여기 A4 용지에 그냥 편안하게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험은 5월 8일 날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